노인을 위한 조언.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견과류 중 일부가 발기를 서서히 방해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은연중에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견과류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층 남녀가 에너지와 명료함, 그리고 침실에서의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활력을 되찾아주는 반면 잘못된 음식은 조용히 활력을 앗아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숙면에 도움을 주는 4가지 견과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0세 이상 노인 중 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반면 건강식품으로 광고되지만 은밀하게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복용을 방해하며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4가지 견과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8가지를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4가지와 다시는 먹지 말아야 할 4가지. 이 4가지는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며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 맞춰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간 손상과도 관련이 있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종을 켜주시면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강 강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을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이제 매일 꼭 먹어야 할 4가지 강력한 견과류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심장, 뇌, 에너지, 심지어 침실에서의 퍼포먼스까지 위한 천연 약재입니다. 각 견과류를 자세히 살펴보고 60세 이후에 이 견과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브라질너트. 갑상선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저는 아직도 제 환자 중 한 명을 기억합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소방관, 잭이라고 부르죠. 그는 지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무기력하고 부진한 업무 능력에 좌절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우더, 알약, 다이어트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잭의 셀레늄 수치가 심각하게 낮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은 대부분 미량 미네랄인 셀레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 사고,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잭에게 간단한 것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브라질너트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요. 딱 하나만. 처방전도 없고 복잡한 계획도 없이요. 3주 후, 잭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졌고 안색이 더 맑아졌으며 눈빛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브라질너트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셀레늄 천연 공급원입니다. 견과류 한 개만으로도
일일 권장량의 13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으며 합성 보충제와 달리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있어 노화된 신체가 흡수하고 활용하기 더 쉽습니다. 셀레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부터 기분과 기억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 손발 저림, 체중 증가, 그리고 젊음의 활력을 잃는 경향이 있지만 셀레늄은 이러한 기능을 몸 안에서부터 외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성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근력, 수면, 동기부여, 심지어 정신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질너트는 신체가 이 중요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생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조용히 지원합니다. 이 견과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신경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브라질너트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은 신경을 감싸는 단열재인 미엘린 수초, 마이얼린 시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엘린 수초는 반사신경을 예리하게 하고 움직임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엘린 수초가 없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며 한때 익숙했던 몸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엘린 수초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브라질너트는 이러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셀레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너트 섭취를 하루에 한두 개 이하로 권장합니다.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껍질째 씹어 드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납니다. 약병은 필요 없습니다. 잭처럼 자연의 지혜와 실천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견과류가 갑상선을 깨우고 테스토스테론을 재충전하고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 또 다른 견과류를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제가 뼈와 뇌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이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몬드, 뼈와 뇌를 보호한다. 아몬드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익숙한 바삭함 때문일 수도 있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아몬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 아몬드를 드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작은 것들이 날 똘똘하게 해주고 있단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의학과 노화 연구에 몸담아온 지금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몬드는 노인 건강에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강력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하는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두 부분, 즉 뼈와 뇌를 위한 일상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뼈부터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특히 65세가 넘으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낙상은 더 위험해지고 골절은 더 느리게 아물며 작은 실수조차도 몇 달 동안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4분의 1컵에 거의 1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교통관제사처럼 칼슘이 동맥을 막히게 하는 대신 뼈로 제대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조합은 한 가지 식품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몬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매년 심장병보다 기억 상실을 더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브레인 포그, 브레인 파그 같은 질환들은 생각을 훔치는데 그치지 않고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껍질째 먹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얇은 갈색 껍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노화로 인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회 제공량당 약 3.5g. 이는 노인의 거의 절반이 매일 겪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너지부터 기분까지 소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종종 하루에 15에서 20개의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생아몬드든 건조 로스팅된 아몬드든 무염으로 항상 잘 씹어서 드세요. 특히 치과 질환이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마음 챙김 습관으로 만드세요. 단순히 견과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활동성, 명료성, 그리고 존엄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당신의 조용한 보호자입니다. 아몬드를 매일의 의식으로 삼으면 몸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강한 걸음걸이, 더 명료한 생각, 더 나은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와 똑같이 생긴 견과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심지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천연 식품일지도 몰라요. 바로 그 견과류가 다음에 소개될 거예요. 자, 이제 그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무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호두.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70대에 은퇴한 음악교사 해럴드라는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슬픔뿐 아니라 기억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집으로 운전하는 도중에도 헷갈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는 부엌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호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호두가 뇌에 좋다고 읽었는데 뇌처럼 생겼어요. 그 말이 내 기억에 남았던 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해럴드가 조용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그를 뒷받침합니다. 호두는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두뇌 건강 보조 식품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뇌와 비슷하지만 화학적으로는 훨씬 더 심오한 작용을 합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엘레이 풍부합니다. 엘라는 뇌세포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막은 유연성을 잃고 뉴런 간의 소통이 둔화되며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엘라는 이러한 연결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염증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을 조용히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다른 많은 식품과 달리 호두는 염증의 근원을 공격합니다. 영양학 저널 오브 눌리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호두 1.5온스, 약 45g, 만 섭취한 노인들은 처리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농담을 알아듣는 것, 생일을 기억하는 것, 대화에 집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수면 조절을 위해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제 노년층 환자 중 다수는 저녁에 호두 한 줌만 섭취해도 더 빨리 잠들고 더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호두 반쪽을 7개에서 9개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는 섬세한 호두 기름을 보호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껍질에 살짝 쓴맛이 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항산화 성분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작은 보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럴드는 아직도 매일 호두를 먹고 아내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최근에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더 강해졌으며 자아의식이 좀 더 온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호두는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호두가 뇌의 음식이라면 다음 견과류는 혈압, 시력,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호두의 효능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피스타치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혈압, 시력,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부엌 조리대 위에 낡은 나무 그릇을 두셨습니다. 매일 오후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들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의 조용한 습관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양과 노화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혈압, 시력, 심지어 혈당 조절 능력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스타치오 한 그릇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옵션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족함을 기능성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우선,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로 1회 제공량당 약 28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과일과 채소보다 많은 양이며 칼륨은 건강한 혈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동맥경화와 염분 민감도가 증가하는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려는
노인들에게 피스타치오는 현명하고 안전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망막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내어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시력 상실은 노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세상을 선명하고 다채롭게 유지하는 데 부드럽고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에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1온스, 약 3g, 당 약 3g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당 지수가 낮아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급등을 줄이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병을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피스타치오 한 줌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특히 가공된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을 대체할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할 만한 행동적 이점도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을 벗기는 행위가 포만감을 느리게 만듭니다. 덕분에 몸이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더 확보하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빈 껍질은 시각적인 신호 역할을 하여 칼로리를 세거나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식 섭취를 마음 챙김과 차분함을 위한 의식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약 1온스, 약 49개의 피스타치오를 추천합니다. 무염이나 약간 소금 간의 한 품종이 가장 좋고 관절염이 있거나 손 힘이 약하다면 껍질을 벗기기 쉽도록 자연적으로 반쯤 열린 피스타치오를 찾아보세요. 피스타치오는 풍부한 영양, 풍부한 맛, 그리고 치료적 효능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식품입니다. 심장, 눈, 혈당, 그리고 신체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견과류가 60세 이후 건강을 증진시키는 반면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견과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건강에도 좋은 견과류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약물 복용을 방해하고 뇌 혼미를 유발하는 견과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견과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유익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진실은 여기서 놀랍습니다. 첫째, 땅콩, 염증을 유발하는 시한폭탄. 조지가 제 사무실에 들어온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72살의 자랑스러운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관절이 더 아프고 늘 피곤하며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땅콩을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특히 땅콩에 대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땅콩은 진짜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인데 이 한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땅콩은 자라는 방식 때문에 곰팡이,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보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어 간에 해를 끼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특정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해독 시스템이 저하되는 노인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땅콩은 많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심장,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묘하고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눈에 띄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지만 천천히 조용히 축적되어 관절염 악화, 정신적 혼란, 심혈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미 뻣뻣함과 피로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땅콩은 불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은 대부분 볶아서 소금을 뿌리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넣기도 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노인, 65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의 경우 이렇게 첨가된 나트륨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땅콩버터에 흔히 함유된 경화유와 당분까지 더해지면 간단한 간식이 매일 섭취하는 위험한 식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연 땅콩버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 조절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불균형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노화로 인해 신체의 전반적인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방지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땅콩에는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 특히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처방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많은 노인의 경우 약물 관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 땅콩을 가끔씩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당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고 땅콩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이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염증과 독성 위험 없이도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제공하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록에 있는 다음 견과류가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 노년층에게는 위험한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견과류는 세상에서 가장 기만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둘째, 캐슈넛은 혈당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몇 년 전, 린다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70세였던 린다는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분이었고 손주들을 위해 간식을 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피로, 복통,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혈당 급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을 때 저희는 린다의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캐슈넛은 간식뿐 아니라 요리, 스무디, 심지어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소위 건강 그래놀라 바에도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캐슈넛이 몸에 좋다는 거죠. 린다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의의 선택이 얼마나 쉽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캐슈넛은 까다롭습니다. 건강 간식이라는 겉모습을 하고 있죠. 크리미한 질감의 순한 맛, 그리고 건강식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까지. 하지만 겉모습 이면에는 캐슈넛이 지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죠. 먼저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슈넛은 견과류 중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온스당 약 9g. 또한 혈당 조절 효과도 뛰어납니다. 즉,
캐슈넛은 예상보다 혈당을 더 빨리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노인의 25%와 당뇨병 전 단계로 간주되는 48%의 경우 이러한 작은 혈당 상승이 누적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은 종종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피로, 뇌의 멍함, 또는 다음 검진 때 혈당 수치 악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그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천연 화합물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체가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골다공증과 칼슘 결핍 위험이 높은 노인의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옥살산염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 결석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 결석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하고 위험해지는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은 특히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캐슈넛은 매끄럽고 목에 걸려 노인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휘어져 있고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흡입되는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서도 질식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그 크리미한 질감은 마치 숨막히는 위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캐슈넛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캐슈넛에는 온나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우르솔이라는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캐슈넛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찌고, 익히고, 껍질을 벗기는 등 고도로 가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슈넛의 많은 천연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결국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울 수도 있는 견과류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에게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처럼 더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대체 식품을 권합니다. 마카다미아 너트, 조용한 체중 증가제. 예전에 칼이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은퇴한 엔지니어였는데 머리가 좋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칼의 체중이 조금씩 그리고 미묘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식사 후 몸이 나른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의 식단을 살펴보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크푸드는 많이 안 먹는데 매일 밤 마카다미아 너트는 몇 개씩 먹어요.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식품입니다. 풍부하고 버터 같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마치 완벽한 건강 간식처럼 풍성한 포만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고급 건강식품 업계에서 마카다미아를 그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마카다미아 한 입에 엄청난 양의 지방과 칼로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온스, 한 줌도 안 되는 양에 거의 200칼로리와 22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자연적으로 느려지고 이미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포만감도 느끼지 못한 채 미니 식사 한 끼 분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침묵의 체중 증가입니다. 폭식이나 단 음식 없이도 서서히, 꾸준히 증가하며 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중만 문제가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1온스,
약 3g, 당 약 3g입니다.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노화하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낭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담석이 생기고도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가끔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담석이 움직이도록 유도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방문이나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경우 환자들은 자신의 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강 건강도 잊지 마세요. 마카다미아는 밀도가 높고 딱딱하기 때문에 브릿지, 크라운 또는 시린이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씹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견과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치과 방문에 많은 비용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작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가죠. 그런 부담 없이 만족감을 주는 다른 견과류도 있습니다. 마카다미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음 견과류는 훨씬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소나무 열매, 약물 혁신의 주범. 몇 년 전 루스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였던 그녀는 건강관리에 세심하고 꼼꼼했습니다. 약 복용량을 기록하고 매일 걸으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루스가 이상한 걱정을 하며 제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카라라 선생님, 모든 음식에서 금속 맛이 나요. 심지어 물에서도 이상한 맛이 나요. 몇 주째 계속된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소화, 수분 섭취를 살펴봤지만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최근에 식단에 추가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자디 듬뿍 들어간 수제 페스토였죠. 그때 모든 게 딱 들어맞았어요. 잦은 작을지 몰라도 노인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루스에게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루스에게는 특정 잣을 먹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쓴맛이 나는 금속성 미각 변형인 소나무 잎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과 물의 맛이 갑자기 불쾌해지면 많은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을 줄입니다. 의도치 않게 체중 감소나 탈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부작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약함, 영양 결핍, 심지어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특히 노년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잣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잣에는 약물이 간에서 대사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에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세 가지 약물 계열인 혈압, 콜레스테롤, 기분 조절 약물이 포함됩니다. 위험은 약효 감소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는 많은 임상의들이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문제도 있습니다. 잣에는 다중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지방은 섬세하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잣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선반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산화된 이 지방은 염증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 관절통 또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잣은 소스에 넣거나 요리에 넣어 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잣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여러 번 본 또 다른 우려는 흡인 위험입니다. 잣은 작고 미끄럽기 때문에 실수로 쉽게 흡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령에 따른 삼키는 반사신경의 변화까지 더해지면 숨은 질식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잣을 아예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위험 없이 풍미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는 대체 식품은 많습니다. 음식은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해야지 복잡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하고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상생활, 즉 에너지, 기억력, 마음, 그리고 친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한 입씩 건강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의사의 메시지. 중요한 것을 바꾸기에 너무 늙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노인분들과 마주 앉아 보낸 세월을 돌이켜보면 강력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거나 조용히 우리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음식, 특히 한 줌의 견과류처럼 작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노인들이 매일 먹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4가지 견과류, 브라질너트, 아몬드, 호두, 피스타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행이거나 고급 건강식품 코너에서 팔려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뼈와 뇌를 강화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넛, 잣 등 다른 4가지 견과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복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급등시키고 체중 증가를 촉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등 정반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거나 최소한 무해하다고 광고됩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몸은 변합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쉽게 흡수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조용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변화하고 당신이 내리는 작고 꾸준한 선택들의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땅콩 대신 피스타초를 먹고 새로운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혈압을 낮춘 남자에게서, 브라질 너트 하나를 먹고 마침내 기력이 회복된 여자에게서, 저녁에 호두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푹 자는 부부에게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몸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에 들어가거나 이번 주 후반에 간식 코너를 지나갈 때 잠시 멈춰보세요.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선택하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차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는 느낌으로 깨어나고 들렀던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며 걷고 웃고 조금 더 오래 손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친밀하게 게임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이트 카라라 박사입니다. 이 점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강해지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는 것을요. 에너지, 명료함, 자신감을 되찾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몸에 필요한 것을 주기만 하면 몸이 그 절반 이상을 채워줄 것입니다. 견과류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몸과 자신에게 다시 활기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게 하세요.